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계획은 먼저 11월 4주가 있습니다. 1, 2, 3, 4. 그렇게 4회의 직전, 그러니까 직전이지, 파이널, 4회 완성. 그 다음에 11월 말과 12월. 보면은, 편입 논술은 매년마다 12월 둘째 주, 셋째 주. 예전에는 셋째 주가 포커스였는데, 고대가 보통 둘째 주에 보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11월 말과 12월 초에 6회 완성해서 직전 파이널이 있고, 세미 파이널이지. 그 다음에 파이널 기간, 즉, 이번 주 토요일 날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시험을 본다. 그럼 저녁에 6시에서 10시, 요 시간에 파이널을 합니다. 그때가 이제 연세대학교를 하고, 고려대학교가 이제 인원들이 많이 있으면은 보면 보통 2시에서 6시, 이렇게 고려대학교 파이널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서의 논술의 특징, 편입 논술의 특징, 이걸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제가 6월 달에, 5월 말에 다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제대로 진행을 하지 못해요. 작년에 합격자는 최종 합격자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국문과, 자소서, 첨삭 포함해서 중간에 뒤에는 거의 수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작년이죠. 근데 재작년은 우리가 평균 수강생이 24명이었고 그 중에 논술로 붙은 학생들이 논술 1차가 12명, 그리고 최종이 6명. 합격자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개인적으로 우리 대입도 그렇고 편입도 그렇고 제가 수업을 온전히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다. 그래서 보통 예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김영 편입에서도 2011년에서 2018년까지 합격자 전체 1위를 했던 거는 연세대학교든 고려대학교든, 고려대학교 좀 늦기 시작했죠.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는 거는 추론이라고 했습니다. 추론을 중심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신규 학생들에게 매번마다 내가 주는 게 기초 강의에 해당되는 것을 톡으로 주죠. 개인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보면 알겠지만은 논술은 그 4가지의 범주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요약, 그죠? 그 다음에 비교, 해석, 비판. 오늘 것도 연세대학교 사회계열 보면은 1번 문제가 뭐예요? 비교. 2번 문제가 해석이야. 비교, 해석. 그 다음 여기에 이제 고려대학교가 요약이 들어가고 고대, 연대, 공희, 비판. 비판은 2가지로 나눕니다. 하나가 조건 비판. 뭐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를 비판하시오. 이런 거. 혹은 제시문 가나 다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를 비판하시오. 이게 조건 비판이야. 그 다음에 자유논술형. 고려대학교가 중간에 자유논술형으로 대입해서 했던 적이 있었죠. 그건 뭐냐면 주제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논하시오. 이렇게 해서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제시문 전체를 고려해서 자신의 생각을 규정하고 이거에 대한 논거를 내는 것. 이걸 자유논술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대부분 조건형 논술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4가지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이 논제 유형을 반복적으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처음 주는 논술 인강 자료 있죠. 기초 인강하고 그 다음에 채점 기준.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걸 우리가 계속 반복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 6주 정도 남았습니다. 편입 논술 시험을 보기 전에. 그래서 막판이 매우 중요한 건 앞부분에서 아무리 잘하더라도 뒷부분에 본인이 집중하지 못하면은 논술이든 뭐 어떤 시험에도 마찬가지지 마지막에 자신의 의식을 고도화시켜서 그 시험에 맞는 인식을 만들어야지만 내가 합격의 가능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앞에서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뒷부분에 의식의 디테일이 떨어지게 되면은 좋은 결과를 얻긴 어렵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년마다 보면은 막판에 파이널을 통해서 재작년에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하고 그 다음에 고대경영인가? 그 다음에 연대 국문과 이거 기억에 남는 2학생의 경우는 마지막에 파이널을 통해서 합격을 했던 친구들인데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전에 조금 본인이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파이널을 통해서 여태까지 자기가 했던 것들의 문제점, 방향을 교정하고 그 다음 의식을 고도화시킨다면 막판에서도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던 글쓰기의 방법론, 뭐 독해의 방법론을 논술에 맞게 옵티마이즈 하는 거다. 그걸 이제 그 최적화를 바꿔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연세대학교 2013년도 기출, 요 문제도 만만한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요 문제를 하기 전에 뭘 먼저 할 거냐면, 연세대학교든 고려대학교든 방금 전에 얘기했던 4개의 유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리고 그 유형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지. 여기서 접근이라는 건 2가지입니다. 제이시문 독해의 방법론. 오케이? 제이시문 독해의 방법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제이시문에 따라서 글을 어떻게 쓸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전체 아웃라인 잡아볼 텐데, 지금 보면은 2시 내가 15분까지 먼저 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독해를 하고, 독해한 다음에 내용을 이제 구체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각각의 논술 문제, 이 논술 문제가 의도하는 게 무엇인가를 파악해야지. 이 의도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걸 파악한다는 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제가 뭐냐? 이 유형이 뭐냐? 이거를 파악하게 되면 글을 쓰는 방법론과 독해하는 방법론을 여러분이 익힐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2시 15분까지 일단 독해하고, 독해한 걸 가지고 기존의 논술의 가장 중요한 논제의 4유형 요거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풀어나갈 것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독해 먼저 하겠습니다.